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1편의 영역별 연습 문제 중에 기본 연습 문제 문화 부분인데요. 문화 문제의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추석 전에 조상의 묘를 찾아가 무덤과 그 주위의 풀을 베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1. 귀성, 2. 벌초, 3. 성묘, 4. 차례. 자, 추석 전에 조상의 묘, 무덤을 찾아가요. 그쵸? 묘하고 무덤은 같은 말입니다. 자, 무덤을 찾아가서 묘를 찾아가 무덤과 그 주위에 풀을 베어서 베다 하면 자르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을 베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추석이 가을에 있어요.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풀들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에 이제 무덤에, 조상의 무덤에 성묘를 가야 하는데,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지저분해지니까 한 주나 2주 전에 미리 가서 이 무덤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풀을 다 자르고, 어머, 잘못 지워버렸네요. 풀을 다 자르고 무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죠. 그리고 추석에 가서 성묘를 하게 됩니다. 이걸 벌초라고 하죠. 벌초. 자, 그럼 다른 뜻도 한번 볼까요? 귀성은 명절에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고향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 성묘는 조상의 무덤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걸 성묘라고 하죠. 그래서 성묘는 조상의 무덤에 가서 합니다. 자, 차례는 이것도 조상들에게 인사를 하는 건데요. 이건 집에서 하죠, 집에서.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 것을 차례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 벌초입니다. 자, 2번 한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의 전통적인 집을 말하며 주로 남양집을 선호했다. 2. 냉방장치인 대청마루와 난방장치인 온도를 가지고 있다. 3. 전통적으로 배산임수의 환경에 지은 집을 좋은 집으로 본다. 4. 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살던 초가집과 서민이 살던 기와집이 있다.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살던 초가집과 서민이 살던 기와집이 있다 말했는데요. 우리 조선시대에 이제 4개의 그 신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했는데요. 양반들이 살던 집은 초가집이 아니고 기와집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살던 집은 기와집이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 서민이 살던 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초가집. 그래서 두 가지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살던 기와집과 서민이 살던 초가집이 있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고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국의 전통적인 집을 말하며 한옥, 한국의 전통적인 집 맞죠? 주로 남양집을 선호했다. 남쪽으로 집을 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으로 지어야 겨울에 따뜻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옥에는 2가지 장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청마루이고요. 두 번째는 온돌인데요. 대청마루는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 마루를 만들었어요. 대청하면 크다 그런 뜻이어서 큰 마루를 만들어서 앞에 뒤에 문을 열어놓으면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난방 장치인데요.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장치인데요. 자, 온돌은 난방도 할 수 있고 또 아궁이에 불을 떼서 요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3번. 전통적으로 배산임수의 환경에 지은 집을 좋은 집으로 본다 말했는데요. 배산임수는 이제 집이 있으면 집 뒤에 산이 있어요. 집 뒤에 산이 있고 집 앞으로 강이 흘러요. 물이 흘러요. 이걸 배산임수라고 합니다. 등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을 만나다 해서 산과 물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온도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온돌에 아궁이에 불을 떼서 난방과 요리를 했고요. 그리고 앞에 물이 있어야 물을 떠다가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산이 있으면 겨울에 따뜻하게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여름에는 이제 대청마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이 집 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배산임수의 환경에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 한국의 여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은 여행이다. 2. 한국에서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3.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으로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한다. 4. 스포츠 문화예술 관람은 일부분의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자,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3번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제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은 여행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행이 아니고 휴식 활동입니다. 휴식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쉬는 것을 말하는데요. 텔레비전을 시청한다든지 낮잠을 자기, 또 산책, 찜질방 가기 등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은 휴식 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2번. 한국에서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동호회라고 하면 취미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카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한국에서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이 쉽습니다. 4번. 스포츠 문화예술 관람은 일부분의 사람들만 할 수 있다. 틀렸죠. 일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여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스포츠, 야구나 축구를 구경해요, 관람해요, 문화예술 활동, 콘서트나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영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4번 소떼 장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의 전통신앙을 보여준다. 2. 장승은 풍년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다. 3. 지금도 도시 곳곳에서 장승과 소떼를 볼 수 있다. 4. 소떼는 마을을 지켜준다고 여겨졌으며 사람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자, 소떼와 장승은요, 여러분 책 95쪽을 보시면 거기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소떼는 나무에다가 돌이나 나무로 새를 만들어 놓은 모양이고요. 장승은 사람의 머리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 머리 모양을 좀 무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이냐면요. 1번이죠. 한국의 전통신앙을 보여준다. 과거부터 이어온 전통신앙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장승은 풍년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다 말했는데요. 장승이 아니고 소떼입니다.
소때는 풍년,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말하죠. 자, 행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풍년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던 것은 소떼입니다. 자, 3번. 지금도 도시 곳곳에서 장승과 소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도시에서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도시가 아니고 시골에 가면, 농촌에 가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있는 경우가 있지만 도시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4번. 소떼는 마을을 지켜준다고 여겨졌으며 사람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자, 사람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은 소떼가 아니고 장승이죠, 장승. 장승이고요. 물론 소떼도 마을을 지켜준다고 여겨지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장승은 사람 머리 모양 기둥을 말하고요. 사람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자, 그리고 가는 길에 장승이 있으면, 아,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마을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래서 길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자, 장승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떼 같은 경우는 돌이나 나무로 새를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되도록 풍년과 그리고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기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소떼도 마을에 나쁜 일이나 질병, 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옳은 것은 한국의 전통신앙을 보여준다가 맞고요. 5번. 다음 중 한국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이다. 2. 개신교는 전파되는 과정에서 병원, 학교를 많이 설립하였다. 3. 한국의 고유 종교인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4. 유교는 14세기에 한국에 들어와 한국인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자, 몇 번이 옳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유교는 14세기에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삼국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삼국시대면 4세기, 5세기, 6세기 그때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종교를 보시면 불교하고 유교가 삼국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천주교는 17세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19세기에 들어왔습니다. 불교는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보시면 뭐 절이라던가 탑, 불상 등 불교 관련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고요. 유교도 삼국시대에 들어왔는데 유교의 그 영향으로 남아있는 문화라고 하면 뭐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요. 이런 것들이 유교 문화 영향인 거죠. 천주교는 17세기에 서양 학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천주교를 학문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이것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하고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죠. 그리고 개신교는 19세기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전파되었는데 많은 학교와 병원을 만들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맞는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한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이다. 맞죠? 자, 2번 개신교는 전파되는 과정에서 병원, 학교를 많이 설립하였다. 맞고요. 자, 한국의 고유 종교 하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종교를 말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가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유 종교인 뭐예요?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유 종교로는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유교는 14세기가 아니고 삼국시대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교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시한다. 2.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3. 명절이나 부모님의 생신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4. 명절이 되면 돌아가신 조상의 묘나 봉안당을 찾아가 추모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자, 효는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시하는 것은 불교의 영향이 아니고 유교의 영향입니다. 유교에서는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이것도 효의 예라고 했죠.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부모님과 나이가 같은 어른들에게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데요. 이것도 효도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명절이나 부모님의 생신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니다. 이것도 효도고요. 그다음 명절이 되면 돌아가신 조상의 묘에 가거나 무덤에 가거나 봉안당은 이제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모시는 곳을 봉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의 묘나 봉안당을 찾아가 추모한다.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걸 추모하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생일잔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는 날에 돌잡이 행사를 한다. 2. 60번째 생일잔치를 칠순이라고 하며 잔치를 열기도 한다. 3. 한국의 특별한 생일잔치로는 100일, 환갑, 칠순 등이 있다. 4.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으며 가족, 친구들과 생일을 축하하기도 한다.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역국을 먹고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생일 축하를 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입니다. 그럼 1번부터 어디가 틀렸는지 살펴볼게요. 자, 1.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는 날에 돌잡이 행사를 한다. 자, 돌잡이 행사는 그 아기가 여러 가지 물건 중에 한 가지를 잡으면 미래에 이런 아이가 되겠구나라고 가족들이 또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돌을 축하하면서 하는 행사인데요. 자, 100일이 되는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 되는 날에 하는 거죠. 태어나서 1년 첫 번째 생일인 돌잔치에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100일 틀렸고요. 자, 2번 60번째 생일 잔치를 칠순 아니죠. 칠순은 70세 생일을 말하고요. 60번째 생일 잔치를 뭐라고 하나요? 환갑이라고 하죠.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날 하는 잔치를 환갑잔치, 회갑잔치 말하죠. 자, 3번 한국의 특별한 생일잔치로는 100일 환갑 칠순이 있다 했는데 100일은 생일은 아니고 태어나서 100일이 되는 날이니까 생일잔치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한국의 주요 의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문상객은 죽은 사람의 사진에 한 번, 유족에게 2번 절을 한다.
2.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나 명절에 조상을 추모하는 것을 제사라고 한다. 3.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조의금을 내고 결혼식이 끝난 후 음식을 먹는다. 4. 유족들은 모두 검은색 옷만 입어야 하고 문상객도 대부분 검은색 옷을 입는다. 자, 8번에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자, 한국의 주요 의례,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나 명절에 조상을 추모하는 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조상을 추모하면 제사인데 차례라고 말하고요. 명절에 조상을 추모하는 것을 차례라고 말하고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를 기제사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문상객은 죽은 사람 사진에 한 번, 죽은 사람에게는 한 번이 아니고 2번 절을 하죠. 그리고 유족, 남은 가족을 말합니다. 유족에게는 한 번 절을 합니다. 자, 3번.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은 조의금을 낸다. 조의금은 장례식에 가서 내는 돈이죠.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가서 내는 돈이고요.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은 축하하는 뜻으로 축의금을 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후 음식을 먹는다는 맞죠? 자, 4번 유족들은 모두 검은색 옷만 입어야 하고 문상객도 대부분 검은색 옷을 입는다 말했는데요. 자, 유족 중에 남자들은 검은색 양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검은색이나 흰색의 한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유족 중에 여자들은 하얀색 한복을 입기도 하니까 여기 유족들은 모두 검은색 옷만 입어야 하고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8번의 답은 2번이 맞고요.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중 한류와 관계가 없는 것은 1. K-팝, 2. 한국 대중, 3. 한국 드라마, 4. 한국 스포츠. 자,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여러 나라로 확산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 현상을 한류라고 하는데요. 한류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한번 볼까요? K-팝 관계가 있죠.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관계가 있고 한국 스포츠도 관계가 있죠. 자, 한류는 외국에서 한국의 노래나 드라마나 스포츠가 인기를 얻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한국 대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인기를 얻는 것을 한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연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족이나 친족 등 핏줄로 연결된 인간관계는 혈연이다. 2. 한국인이 연고를 중시하는 것은 나이를 중시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3. 고등학교 동문회, 대학교 동문회에서 한국 사회의 학연을 엿볼 수 있다. 4. 고향이 같은 사람이 모여서 향후회를 조직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자, 연고하면요, 공통점을 연결고리로 해서 맺어진 관계를 연고라고 합니다. 같은 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걸 연고라고 하는데요. 연고는 공통점을 연결고리로 하여 맺어지는 관계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연, 그리고 세 번째는 학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혈연은 혈연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혈연의 예를 볼 수 있는 게 그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본관이 어디인지 물어봅니다. 이 본관이 같다는 것은 친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지연은 고향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출신 지역이 같은 것을 말하고 고향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향후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연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학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동문회가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 동문회, 중학교 동문회 이런 동문회 모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모임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가족이나 친족 등 핏줄, 혈연으로 연결된 인간관계는 혈연이다. 맞죠? 자, 2번 한국인이 연고를 중시하는 것은 나이를 중시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시작되었다. 아니죠. 나이가 아니고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통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니라 공통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고등학교 동문회, 대학교 동문회에서 한국 사회의 학연을 엿볼 수 있다. 맞죠? 그다음 4번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향후회를 조직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건 지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에는 옳지 않은 답이 2번이네요. 자, 오늘 이제 문화 단원에서 1번에서 10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화 단원의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